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조합에 관한 주제부터 확인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합에 관한 주제는요, 전통적으로 한 문제에 구성이 되어 왔던 그런 주제인데, 요즘에는 아까 본 것처럼 시행자 변경부터 시작해서 규약, 그 다음에 위탁, 대행, 이런 뭔가 잡다한 내다 보니까 오히려 출제 빈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주제가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주제. 자, 이제 갈 텐데요. 먼저 조합의 설립이라는 것. 자, 다시 논리 전제를 이렇게 가야 되죠. 해서 스토리 자체가 먼저 환지 방식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면 시행자 누가 될 수 있다? 조합이 될 수 있다. 조합은 이미 본 것처럼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환지 방식일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고 하는 거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출제 포인트는요, 숫자가 아니라 면적 산정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자, 우리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 이 면적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다 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숫자 자체는 포인트가 아니야. 제가 아까 숫자 중에 답되는 거 두 가지 보셨습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주상록 113의 자연녹지, 상산녹지 1만 이상, 요 얘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 두 번째 단계가요, 설립 인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게 됩니다. 다시요,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지정권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경우의 수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이 있었는데,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면 국토부 장관을 뭐라 부른다? 지정권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했었고요. 지정권자가 이제 조합과 관련해서 설립인가라는 것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지정권자에게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숫자는 전혀 중요치 않아. 7명, 5명 이런 거 전혀 중요치 않아. 지정권자의 인가. 그럼 이제 이거 틀리게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 시도지사에게 인가. 틀렸어요. 누가 지정권자가 될지 모르는 거야. 지정했던 사람이 어떻다? 조합설립 인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답이 되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예외 항목이겠죠. 앞에서 우리가 규약이라고 하는 거, 성산이라든가 토지평가협의회, 자, 환지계획 작성, 채비지, 보류지 이런 것들이 환지 방식에 있어서 규약에 포함될 항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답을 뽑았던 것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라는 것을 뽑아내서 출제자의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정관에는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정관을 바꿀 때는 다시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어떻다? 이것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지금 이슈가 됐던 게 뭐라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라는 것을 다 신고하면 된다. 이게 이제 올해 아마 유력한 출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왜?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규약에 포함될 사항, 주된 사무소 소재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비교하는 거니까 다시 주된 사무소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설립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성립을 한다. 설립 등기는 중요치 않아요. 요즘엔 거의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는 등기랑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할 때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등기 또는 약간은 전혀 관계없이 법인의 설립 등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법인의 설립 등기는 어디서 이슈가 됐었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요.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이라는 주제를 공부를 할 때 주요한 이슈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인장은 키워드가 뭐가 됐습니까?
성명이라고 하자. 자,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인에 있어서는 자,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고, 이때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두 번째,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법인이라는 것을 설립할 때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상업등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설립 등기를 해야지 조합은 설립한다. 그러면 출제 포인트를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숫자 전혀 중요치 않아. 국공유지 면적 포함이라는 게 출제 포인트. 두 번째 이슈. 자, 지정권자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할 때 역시 지정권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외적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지 변경은 다 신고만 해도 된다. 최근 8년 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설립 과정에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원에 관한 주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은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조합을 설립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토지 기준으로 면적 3분의 2, 총수 어떻다?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되게 된다. 해서 지금 여기서는요,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를 한다. 중요해, 안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틀리든 맞든 답은 안 뽑아. 왜?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 조합원의 권리라고 하는 거,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면적에 관계없이 어떻다?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저런 거랑 같죠. 이게 공법이다 보니까 그런 거야. 만약에 전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식에서 대한민국. 이게 겁나 무식한 얘기입니다. 주식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은 안 돼요.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지 주식회사. 지분에 따라서 의결권 행사하는 건 주식회사가 되겠지만은 공법적인 마인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말, 물론 이제 경제를 뭐 한번 잘 해보이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경제는 항상 어려워요. 항상 어렵고 항상 먹고 살기 힘들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경제가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어. 항상 과거만 줘, 과거만.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냉장고도 훨씬 후진 거 썼었어. TV도 훨씬 후진 거 썼었어. 컴퓨터 모니터도 훨씬 후진 거 썼어. 근데 그때가 경제가 좋았대. 좋았다고 믿고 싶겠지. 그래서 다시 주식의 대한민국 아니고요. 그래서 지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여기까지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시험 문제 답은 뭐냐? 의무가 답이 되는 거야. 출제를 할 때 조합원에 관련해서 자격 나오고요. 두 번째 권리 나오고요. 세 번째 의무가 나온다고. 그러면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할 때는 의무 얘기가 출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아니, 루틴이 딱 정해져 있다고. 기승전결하면 결의 상상. 아까 우리가 시골 얘기할 때 제일 뒤에 숨어있는 게 주상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이런 식의 것들이 시골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제일 뒤에 6번째 항목을 바꿔치기해서 출제를 하듯이 얘도 출제하는 기술, 답을 뽑아낼 때는 틀리든 맞든 뭘 가지고 제일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출제한다. 해서 자, 조합원은요, 조합의 운영 경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주제야. 근데 조합원이 돈을 잘 내지 않게 되면 조합은 원래 조합원한테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근데 50만 원 받자고 40만 원 받자고 소송 내기도 복잡스러워. 근데 그 지자체 안에는 삥을 뜯는 애들이 있어. 시군구청장이 삥을 뜯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우리가 세법에서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지. 국세가 있었고 지방세가 있었다. 그러면서 26회 세법에서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자,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그래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1, 그 다음에 도세 2 해서 특별세는 취득세 하나였고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럼 나머지 구세라고 하는 게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시군세가 됐던 게 뭐가 된다? 바로 시군세가 됐던 것이 바로 재산세. 이런 식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순서에 따라 공부를 하면 1,
특별시세 하나, 그 다음에 투, 도세, 2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 근데 실질적으로 세금을 뜯고 하는 것들은 다 누구냐면 시군구청장한테 위임을 시켜서 시군구청장이 실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 지금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게 한번 답이 돼, 27회 때. 그러면 또 하나 쟁점. 수수료 맨입으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수수료 몇 프로? 4%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수수료 몇 프로? 4%. 그래서 자, 이 주제만 가지고 출제할 때는 뭘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 바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즉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해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틀리든 맞든 답을 뽑지 않아. 아니, 각 주제별로 기승전결이 있으면 기에 해당되는 것은 답을 안 뽑는다고. 이러면 학원 다니기 싫어져요. 답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낼지 안 낼지는 알 수가 없어. 내면 얘는 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사, 조합장, 감사 이런 애를 조합의 임원이라 부르는데 이 사람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해된다. 자, 중요 이슈 조합 임원의 선임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요건 이제 도시개발법 때문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 정비법, 나중에 주택법 등을 가게 되면 공통적인 요소 임원의 선임 해임은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 또는 나중에는 해임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이슈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겸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예, 조합장 해먹고 이사 해먹고 감사 해먹고 혼자 다 해쳐먹을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요? 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없다는데 맞죠? 없다는데 옳은 편이죠?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된다고. 없다는 다 틀렸는데 가끔 없다가 옳은 편이 몇 개가 있다고. 공법 다 묶어봤자 없다 중에 옳은 편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딱 보는 순간 없다 틀렸다라고 선임권을 갖고 있어도 눈치를 채게 돼.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어떤 경우에 몰라. 앞쪽은 4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그걸 분석하지 마시고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게 답을 뽑는 지문이야. 그래서 맥락을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원래 조합장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소송을 담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집행기구인 조합장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게 원칙. 그런데 조합장과 조합과의 계약이나 조합장과 조합과의 소송, 그다음 또는 이사와 그다음에 조합과의 계약이나 이사와 조합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왜 이렇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나중에 이제 문제 분석해 놓은 걸 보면은 기가 막혀요. 아, 새끼들 딱 공식이 정해져 있구나. 이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 아직 안 나왔어. 10년 넘은 문제야. 나오면 아마 수험생 쓰러질 문제입니다. 수수료 4%. 공법에서 수수료 3번 나와요. 다 수수료는 무조건 몇 프로? 4% 이렇게 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정도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까지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회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총회라는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의원회라고 하는 거, 조합원 총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의사결정 최고기구는 어디가 된다? 바로 총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 관련해 딱 하나 먼저 외웠던 거 있었죠? 임원의 선임 해임은 어떻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해서 정계 환임에서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임원의 선임 해임까지 나오는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요건 벌써 한 10년 넘은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임원의 선임 해임은 어떻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대의원에서 임원의 선임 해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자, 29회 때 나왔던 주제고요. 어려웠어요. 대의원에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자, 이 조항의 취지라고 하는 건 이런 취지입니다. 자, 지금 원래는 총회에서 대부분 의결해야 되는데 좀 상대적으로 중요치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누가 대의원에서 일정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할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도 저는 이제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건 외우지 않았어요. 정계 환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 50인 이상이라고 하는 거 둘 수 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뽑아서 100인일 때 둘 수 있다가 출제가 됐었어요. 29회 때 답이 됐고 어려웠어.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정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100인 이상인 경우 어떻다? 두어야 한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 국토기획법 다음이 도시개발법. 그래서 외운 게 실세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50명 이상, 정비법 100명 이상, 도시개발법 둘 수 있다. 정비법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29회 때 이 부분 100인인 경우 둘 수 있다를 답을 뽑았다고 좀 밋밋해서 이상한 문제를 냈어.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문제가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거야. 정비법에서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요걸 가지고 둘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이게 이제 법을 옮겨가서 장난을 치는 게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될 테고, 두 번째 지금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을 물어볼 때 의결할 수 있는 사항과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의결할 수 있는 사항 하도 많기 때문에 다 못 외워. 의결할 수 없는 사항 정계 환영, 그중에서 임원의 선임회는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요. 이제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문제를 분석하면 하나, 둘, 세 문제, 그 다음에 네 문제, 다섯 문제 정도가 8년 동안 출제됐고, 요즘엔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졌어요. 아까 온갖 고질고질한 걸 내서 여러분 교재 이제 100페이지부터 도시개발조합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자, 면적 2분의 1 이상, 총수 3분의 2. 숫자 바뀌어 있죠? 숫자 바뀌어 있죠? 네,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되게 힘들어요. 이 숫자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헷갈려 버리니까. 외웠어도 헷갈려. 그래서 숫자는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숫자는 포인트가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해서 일단 1번 틀렸고요. 2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산정에서 면적은 국공지를 제외하고 산정하다. 틀렸죠? 아까 숫자가 포인트가 아니라 국공지 포함해서 산정한다. 3번 질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지를 제외한이라고 해서 이미 틀렸죠? 국공지를 제외한이라고 해서 틀렸죠? 뒤에 숫자는 또 맞아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에서 숫자는 맞게 해준다고. 그래서 포인트 자체를 잡아내야 된다고. 국공지 포함 이렇게 가셔야겠고, 4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7명은 중요치 않고 굳이 포인트는 뭐다? 지정권자. 그 5번 질문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6번 질문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틀렸죠? 자, 이 6번 지문의 출제자의 의도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답이 아니었었죠? 답이 아니었었죠? 별표가 없잖아요. 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의도한 건 뭐냐면 7명을 맞게 해주는 거야. 7명 이상은 숫자는 맞잖아요. 그 순간 수험생들의 숫자에 확 눈가락이 뒤집어져가지고 쫓아가게 돼 있어. 아, 7명 맞구만. 누가 7명이 포인트를 뒤에 장난쳤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냈어. 몇 개 숫자를 제가 공법은 숫자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외워지면 좋겠지만은 숫자가 맞을수록 더 어려워요. 전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거 있었어. 면적 3분의 2 이상,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볼까요? 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명제를 지난번에 어떻게 냈던 적이 있냐면 8년 전에 나왔던 문제 또는 이지랄 했어. 면적 3분의 2 이상 또는 총수 2분의 1. 그럼 수험생들은 그 당시 그때 1번 지문이었거든. 거의 넘어가는 거야. 숫자 맞고만 좋아 죽어. 숫자 외우지 말라고. 지랄지랄 해도 개의치 않고 나는 외웠지롱 하면서 80인 비스 1번 딱 찍고 맞췄다고. 숫자를 맞게 해준다고. 숫자가 맞을수록 의심하시라고. 그렇게 유책이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애들
점수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그 학교를 꾸준히 다니는 애들 말고 지금 이제 집 나갔다가 오랜만에 컴백했는데 하필이면 날짜를 잘못 잡아서 시험 보는 날 온 애들 있잖아. 집을 안 나가보셨나 봐 다들? 아니 가출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하필이면 컴백하는 날짜가 시험 보는 날 온 애들 있다고. 시험 끝나고 와야지. 걸려도 좀 하루 이틀 더 버티다 그 재수없게 시험 보는 날 끌려와. 걔는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몇 개 맞출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돼요. 숫자 이런 걸로. 이게 중고등학교 시험에 넣는 출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양아치한테도 한두 개 공부 좀 하면은 몇 개 맞추는 재미를 느껴주게 해줘야 돼. 근데 이 시험은 대학 교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숫자 맞게 그 습관들, 숫자에 좋아하는 그 습관들을 중고등학교 때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숫자는 맞게 해주고 중간을 토실. 아까 국공유지 면접 포함을 제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래서 숫자라는 게 포인트가 안 된다고. 숫자 중에 답되는 건 도시개발법에서 하나, 둘, 셋, 한 3개 정도 또는 최대 4개, 3개 정도 딱 떨어져. 대부분 숫자는 나와도 답이 아니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치고 7번 감사한 문제 나와 있지.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죠. 얼마나 쿨하고 좋아. 포함된다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그 다음에 8번 지문.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지문이야. 자,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할 때 신고하면 된다 라고 하나 있었죠. 이걸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아까 제가 그 규약에 포함될 사항 주된 사무소 소재 이게 아니라고 했듯이 이 문제가 아마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밑에 관련 기출문제 해설 좀 보지 말고 찍어봐야 돼. 해설 얼른 가려. 교재 몇 페이지? 100페이지에 문제 볼 거예요. 100페이지 문제를 볼 거라고 해설 가려고 답 가리고 찍어볼 거라고. 어차피 내용으로 푸는 거 아니니까 문제 가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순자가 아닌 것은 조합, 수자원공사, 지방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답 몇 번? 1번. 오케이. 많이 본 놈. 이 문제는 몇 번을 설명을 드려도 헷갈려요. 지금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 자, 가볼까요? 지정 제한. 지정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정 전에 제한합니까? 지정 전에 제한하겠죠? 구역 지정이 됐는데 제한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지정 전에 제한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정 전에 조합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지정 전에는 조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맥락을 보면은 조합을 설립하면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지정권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는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물론 법에서는 원래 이제 지정 제한 관련해서 괄호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법이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법조문을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맥락을 보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풀어 가실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잘 찍자. 이게 결론이라고. 여러분들의 지식은 대단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걸 실력으로 돌파할 생각을 애초에 버리시라고. 나중에 중개사법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실력으로 돌파할 수 있어요. 점수가 나온다고 공부한 만큼. 근데 공법은 웬만큼 내공이 있지 않으면은 학원 강사 제가 들어가도 85점을 맞는다고 보장을 못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일반 수험생들은 찍는 족족 다 틀린다는 얘기야. 왜? 이상한 걸 찍으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보내. 그러니까 답은 다 정해져 있어. 답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출제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포장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싸움이라고요. 그러면 포장이 현혹되지 마시고 어차피 포장지 모르잖아. 내용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 엑기스 자체를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너무너무 어려웠던 패턴 문제.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01페이지. 자, 지문 가볼까요?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및 저당권자. 틀렸죠? 답 아니죠? 답 아니죠? 토지 소유자를 한다 해서 2번 지문요. 조합원으로 된 자가 자격을 상실한다 라고 돼 있죠?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해. 이 지문 너무 어려워. 읽을수록 함정이야. 읽을수록 함경이라고요.
임원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이건 무너져버리는 문제야. 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거든. 근데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서 보시기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걸 고르시오. 이런 문제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이걸 골라. 뒤지는 거지.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문을 다 분석해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버린 지문이 있다. 그 지문을 지금 굳이 보는 이유는 이런 것들 나와도 쫄지 마라. 모르는 거 나와도 짜증내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 3번 지문이요. 저 점점점 조합원 될 수 없다. 없다니까 틀린 거야? 없다니까 틀렸다고? 실력 없으면 이렇게 센스라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4번. 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27회 때 답이 됐어요. 설명을 아까 드렸어. 자, 조합에서는 경비를 내지 않게 되면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럼 이 문제가 나왔으면 이제 수수료 몇 프로? 4%. 이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스토리를 가는 거야. 지금 조합원에 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내고 할 때는 답을 안 뽑아. 옆에 지문 보면 몇 회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답을 안 뽑는다고. 틀리든 맞든. 답을 뽑을 때는 뒤에 좀 어려워. 그 와중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답이 됐었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 가서 볼까요? 자,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조합 임원의 자격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일 것.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야. 2번 지문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맞죠? 임원의 자격 얘기하고 있어요.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번 지문. 조합장은 총회 대의원의 의사의 의장이 된다. 오른편인데 큰 이슈 안 되고요. 조합장은 장이라고. 장. 무조건 장이 된다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회 등등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장이 된다. 4번 조합의 이사는 끄트머리 겸할 수 없다. 없다인데 오른편.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겸할 수 없다. 이런 것까지 답 안 뽑았죠? 그리고 나서 6번 지문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틀렸죠? 대표한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쭉 알았을 때 마지막 단계가 조합장이 뭔 일을 하고 조합의 이사가 뭔 일을 하고 감사가 뭔 일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어쩌고저쩌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키워드 뭐라고요? 대표한다. 누가? 감사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앞에 경우수가 4개인데 그걸 쫓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자, 103페이지 가서 이게 어려웠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 수가 100인인 조합은 자, 끄트머리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아주 어려웠어요. 50인 이상에서 100인인 경우라고 해서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었고요. 2번 감사의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옆에 관련 기출문제 가볼까요? 23회 때 문제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외웠던 건 총회가 하는 상황, 받으셔야 되는 상황. 정계환임. 대가리 까면 돼. 정계환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임원의 선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답은, 지금 이제, 자, 답 3번 됐나요? 자, 이 임원의 선임의 이해식 값이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답이 안 되고요. 이사, 조합장, 감사의 선임은 반드시 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바로 대의원의 의결을 대의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 그럼 다시 가보십시다. 지금 29회 때 나왔던 쟁점이 요거 냈다고, 요거 냈으니까 준비할 게 정비법 100인생 때 두어야 한다. 또는 이주제 23회 때 문제처럼 정계환임을 가지고 끌고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제가 출제가 되면은 그게 이제 연관된 주제를 보통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하거든요. 아까 우리 앞에 봤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은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 관련해서 누가 위탁할 수 있느냐. 28회 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30회 때는 뭐를 위탁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한 문장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제를 한다고. 그래서 29회 때 이 문제 나왔으니까 두 가지 이슈로 가주실 것.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조합에 관한 주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의 작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 가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이 주제는요, 딱 시험 문제 역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두세 개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지금 최대 2개 정도이고, 이 파트에서 지금 출제 주기상 낼 만한 문제는 기존 문제 내는 걸 제외하면은
딱 한 개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먼저 다 전체 그림 보겠습니다. 요거 실시계획 인가 관련해서 앞에 1년 내 어떻다? 인가 신청해야 된다. 2년 내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어떻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주제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계획이라는 개념이 있고 실시계획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 대비해서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뭐에 적합하게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얘기 다 끝난 거지. 우리 공법하실 때 지구 단위 계획 또 가서 교재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까요? 또 외워야 되니까 여러분 교재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교재 60, 자, 몇 페이지? 59페이지부터 가볼까요? 자, 59페이지부터 쭉 한번 20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기준 25회 때 나왔었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반드시 포함될 내용 너무 오래전 질문이라서 별로 없는데 기건에서 기반, 자, 교재 59페이지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라고 하는 것. 왜? 세트, 건폐율, 용적률, 용도자,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거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행정 완화를 보게 되면 도시 지역에서는 여러분 교재 59페이지 가운데 나와 있죠.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죠.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용도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죠. 다시 59페이지 하단부부터 도시지역에서 행정자는 완화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건폐율 완화, 동그라미 2번 용적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3번 용도 제한의 완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교재 60페이지 높이 제한의 완화 본문 보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자, 책에 잡으셔야 되니까 59페이지 하단부에 행정 완화에서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건폐율, 동그라미 2번 용적률 나와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용도 제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높이 제한 나와 있죠. 세트라고 다 한다고.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는 주차장이었잖아요. 26개, 28회 연속 출제가 됐었잖아. 주차장 100% 설치금이 면제. 한편 도시적 외 지역 관련해서는 여러분 교재 61페이지 건폐율 완화, 61페이지 오른쪽 하단부 건폐율 완화 나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용적률 완화, 그 다음 페이지 역시 용도 제한 완화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적 외 지역에서는 뭐는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높이 제한은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다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은 아주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이게 가지고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지정했던 사람을 뭐라고 한다? 지정권자. 아까 시행자 지정도 누가 했습니까? 지정권자가 했던 것이고요. 자, 실시계획 인가도 당연히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인가를 하게 됩니다. 왜? 이 실시계획은 뭐에 적합해야 된다? 개발계획에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누구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한다. 그래서 경우의 수 국토부 장관이 인가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인가하는 경우 있다 해서 국토부 장관이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가 인가할 때 이때는 어떻다? 시군 구청장 등의 의견을 듣는다. 25회 때 마지막 이런 문제 이제는 안 나와. 이 문제에서 지금 낸다라면 100% 유력한 문제가 인가 사항의 변경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경미현상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똑같은 구조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착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어요. 2년 착공하면 시행자 변경한다고 했으니까 달리 표현하면 착공을 할 수 있다. 근데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원칙은 뭐라고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시험에 뜨는 것은 인가가 필요 없는 경우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외울 게 면감, 비증감이라고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면적 10% 범주 내에서 감소,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바로 면적이 증가할 때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물론 숫자가 오버가 돼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법조문에는 뭐만 나와 있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 케이스, 면적 10% 범주 내에서 감소,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증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게 거의 유력한 문제야. 다시 갑시다. 실시객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어떻다고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요걸걸요? 지금 실시객 인가가 어디 있죠? 여기서는 이 주제 같은데. 자, 그래서 자, 다시 외울게 면감 비증감이라고 해서 면감 비증감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일 유력한 문제, 주기상 낼 게 이거밖에 없어요.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면감이 뭐라고요? 10% 범주 내에서 면적 감소. 비증감은 10% 사업비 10% 범주 내에서 얼마? 증액 또는 감액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성이 됐던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재만 들어가 있나?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실시객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오른편에서 자, 실시객 인가 파트는 답 외우셔야 돼. 이미 마지막 나왔던 문제가 뭐라고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됐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지금 아마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게 이거예요. 면감, 비증감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실시객 인가 들어가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무조건 오른편. 두 번째, 자, 지금 인가 받은 내용 중에서 변경할 때 인가를 요하지 않는 게 면감, 비증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면감, 비증감. 아마 이게 거의 출제 포인트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낸다라면 이거밖에 내릴 게 없어요. 자, 이제 여기는 내용 간단하게 바로 교재 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기 포함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패턴 잡아내셔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105페이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패턴 얘기고요. 이건 구조상으로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다 이런 얘기고 2번 시행자는 지구 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끄트머리 첨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3번 끄트머리 첨부한다 나와 있죠. 4번 끄트머리에 뭐 첨부 나와 있죠. 5번 끄트머리에 제출 나와 있죠. 6번 끄트머리에 통보 제출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래? 절차라고 부르고 법적 가치가 없어요.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답을 뽑지 않는다.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공람한다, 공람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다 공람이라는 게 공고하고 열람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절차라고. 그러니까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돼. 그래서 제출한다, 첨부한다 이런 것들 다 기술적인 지문이야.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법조문을 카피해서 내지만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쌩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돼. 왜? 답은 중요한 데서 출제, 전반적으로 한 80% 90% 이상이 중요한 데 출제를 하게 돼 있다고. 출제를 해야 되고 답을 뽑아야 되는 영역은 법적 가치가 있어야 돼. 설마 제출한다, 첨부한다를 가지고 답을 뽑진 않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이라고. 옳은 것을 고르시면 제출한다를 틀리게 뽑아주는 거야. 틀린 걸 고르시면 제출한다, 첨부한다를 옳게 구성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은 답이 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실시계획 인가 뜨게 되면 면감, 비증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캐치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06페이지 가서 자, 1번 가볼까요? 미리 의견을 들어야 된다. 나와 있죠? 뒤나 보자고.
한번 답이 됐는데 이거 가치 없어요. 오래전 문제라서. 자,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일 때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시도지사의 의견 듣는 겁니다. 고치면 안 돼. 이 문제는 옳은 걸 고르셔야 되니까 시군 구청장 트릭 써주는 거야. 2번 질문, 지정권자가 실식을 작성 인가하는 경우, 끄트머리. 자,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3번 답이 되는데 의미 없어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실식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거야. 자, 근데 이게 통계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의미 없어요. 자,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등의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가는 거고. 틀렸는데 답 아니라고 25회 때 유치하게 됐던 패턴이에요. 요즘에 이런 식의 트릭들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자, 이거 좋지. 시행자가 사업시행 면적 100분의 10의 범준에서 감소, 끄트머리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면감은 뭐야?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됐다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올 지문이에요. 답이 될 거예요. 5번 인가를 받은 실식계획 내용 중 100분의 20 이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 10%라는 전제에서 면감 비증감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20%. 그럼 대규모니까 인가를 받아야 한다. 6번 질문요. 지정권자, 자, 사업 시행자가 실식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준에서 증액,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어찌됐든 지금 주기상 얘가 제일 유력해요. 면감 비증감.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 오른쪽 2번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끄트머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그래서 본다는 오른편이야 무조건. 지문 쫓아가시면 안 돼요. 지문 거기 보니까 여러분 제가 교재에다 관련 인허가의 의제라고 해서 본다 이렇게 해놨죠? 본다 오른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식계획 인가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 의제가 돼요. 수많은 인허가가 20몇 개가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몰라. 거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등등등. 이름만 해도 무려 개수가 6개가 돼. 그 다음에 법 이름 하나가 계속 다 바뀌면서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본다 오른편. 자, 그러면 실식계획 인가 파트에서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갈까? 딱 2개밖에 없어. 본다 오른편 끝. 본다 오른편. 근데 얘는 안 나올 거야. 왜? 지난번 나왔거든. 마지막 28회 때인가 답이 됐거든. 그럼 얘는 나올 확률이 낮아. 그럼 뭐라고요?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면감 비증감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본다는 이제 무조건 답이 아니니까 옳게 구성을 할 거예요. 근데 앞쪽을 읽으시면 안 된다고. 법 이름이 하도 많고 길고 등등등 수많은 인어가 의미를 다 새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 주제 출제했거든요. 지금 주기가 뭐냐면 자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 요거 갖고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이제 본다. 제일 마지막 주제 냈거든요. 그럼 다시 옳게 뭐라고요? 면감 비증감은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끊었다가요. 수용 방식 한 30분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